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어젯밤 비바람 소리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면서 제주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 바지선에서 한 남성이 로프에 매달려 육지로 내려옵니다. 태풍급 강풍에 정박해 있던 429톤급 바지선의 닷줄이 끊기면서 선원 2명이 표류하다 구조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초속 20m로 강하게 바람이 불었고 파고가 4m가량 높게 일다 보니 구조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육상에도 강풍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야자수가 맥없이 뽑혀 도로 위로 쓰러지고 주택 지붕이 날리는 등 태풍을 연상케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강한 바람에 제주시 노영동 일대 3,500가구가 1시간 남짓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창문 다 닫았는데도 막 흔들리지, 집안에서도 뭐 집이 막 번지지는가 싶고 무서워서 잠자기조차 무서웠어요. 밤사이 한라산 삼각봉에 순간 최대 풍속 33m, 제주공항 31m, 제주시 27m의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에 발효된 강풍특보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면서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되고 2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밤사이 초속 3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강풍 피해 접수만 20여 건에 달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비도 쏟아져 한라산에는 어제부터 25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그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져가지고 제주도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거나 구름만 많은 날이 이어지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비가 다시 시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개발이 중단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5년 만에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법원 제21 민사부가 지난 23일 JDC가 1,200억 원을 지급하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JDC와 제주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일체의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도록 조정 결정함에 따라 버자야그룹과 JDC 측이 결정문에 최종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자야그룹은 2015년 대법원의 판결로 인허가 절차가 무효되자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광국과 해녀유산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직 개편안을 놓고 관광업계와 해녀 등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제주도가 결국 백기를 들고 관광국과 해녀유산과를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설립된 해녀유산과가 불과 3년 만에 없어진다는 소식에 도청 앞에 몰려든 해녀들. 해녀과를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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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해녀들은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제주 해녀의 가치를 깔아뭉개는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가 없는 바이며 관광국 축소 방침에 관광업계는 물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제주도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관광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관광청 신설을 검토하고 해녀유산과 통폐합 계획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되어 있어서 이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그리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당분간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통항공국을 안전교통실로 통합시키고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으로 개편하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지금보다 국과 추진단, 과 1개 시기, 제주시에서는 1개 과, 서귀포시는 1개 국과 2개 과가 없어지고 공무원 총 정원은 20명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번 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당초 방침이 퇴색됐고 도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민선 7기 2년 임기 반환점을 도는 원희룡 도정의 공약을 점검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원 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박성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 원희룡 지사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세워진 더 큰 내일센터.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뽑힌 교육생 100명이 하나둘 취업과 창업에 나서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기간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당당하게 2년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지금 기업을 법인을 만들어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육생은 당초 계획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아직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4년 동안 공무원 2,5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방 공무원 채용은 민선 7기 출범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출자 출연 기관도 계획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5,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도 대부분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채워져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 내년까지 공공기관 분원을 제주에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번도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런 공약이 있는 거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공약사항이 너무 많아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확충이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해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연 감소에 의해 가지고 늘어야 되는 과정들까지도 포함되면서 청년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가능한 부분 선에서까지만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가 막연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퇴임식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여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절감했다며 단순히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 등의 행정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중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주 농업과 4.3의 정명을 찾기 위한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이 당시 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자들은 지금 어떤 입장들인지 조인호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1998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닷새 뒤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금민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손모 씨가 캠프에서 800만 원을 받아 애월과 한경 지역에 사조직을 만들고 유세의 청중을 동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잠적했던 손 씨가 최근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폭로를 도왔다고 증언하면서 정치적 보복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기자회견을 열었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 변호사가 폭로를 도왔던 사실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는 이승용 변호사가 그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조차도 전혀 모를 정도로 혼자서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지방선거 당시 서로 상대방을 고발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신구범 우금민
두 전직 도지사는 피살 사건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을 지지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며 선거로 인해 그런 일이 생겨 답답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금민 전 지사는 이승용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살 사건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난 지 1년 반 뒤에야 발생한 사건을 왜 연관을 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이승용 변호사의 정치적 활동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관련한 거는 제보받은 바가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뭐 그 사람 그분이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뭐 양심 선언 같은데 관여를 했다 이런 아니, 부분은 수임 사건에도 그 사건 내용은 없었어요. 우리 수임 사건도 그 내용을 파악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의혹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내립니다. 제주도는 최근 서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1세제곱미터당 1,286원인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 요금을 내일부터 1,158원으로 평균 9.93%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택용은 9.24%, 영업용 10.47%, 업무용은 11.84% 내립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서귀포 지역 4,200세대에 도시가스가 추가 공급되면 요금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내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파라솔 사이 간격은 2m 이상 유지하고 탈의장 등 실내 시설은 이용객 출입일지 작성이 의무화되며 실외에서라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전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주 동안 공공시설을 시범 운영한 뒤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제한적인 개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민간 행사도 대규모 행사의 경우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관곶 해안에서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남방 큰돌고래는 몸길이 1m 80cm에 몸무게 250kg인 수컷으로 죽은 지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났는데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은 없고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